자, 지금 문 닫았죠? 네. 사람들 오는 거 닫았어요. 왜 닫은 거야? 네, 이제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높게 팔기 위해서 297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구나. 뭔가를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297만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거를 높게 해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서 누가 낙찰을 받게 하려는 조건은 아니다. 두 번째,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치권부터 유치권.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내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예요.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설정 이후에 뭔가를 내가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뭘 해놨어.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학원 밑에 상가인데 처음엔 김밥집이었어. 근데 이게 고깃집 바뀌면서 후드 설치를 했어. 근데 경매 나왔어.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못 받아.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저희 층에 한 층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막 사인을 올렸는데 원상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마사지 방이었어요. 그럼 이제 뭐 공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깨는데 지금 한 달 걸려, 한 달.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수할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넘겨줬다면 권리금을 받고 넘겨줬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고 나올 수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후드 설치를 했어. 5천만 원 들었는데 고깃집으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넘겨준다면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다 철거해야 돼요. 비용이 또 들어.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만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성립될 확률이 낮다. 제가 했어. 나는 뭐예요? 저 필요 없잖아, 그죠? 가져가, 가져가. 너가 철거해서 가져가. 나 필요 없어. 아, 그렇게 얘기해 줬어. 네, 철거해서 가져가세요. 나 필요 없으니까. 그럼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저거 뜯어서 쓸 수 있나요? 천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건 뭐예요? 버티면 인도 명령 신청하고 그럼 계곡장 붙이고 명도를 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려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보상을 받아요. 보장을.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낸 이후로부터 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세입자가 공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대로라면 네. 그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가 이 경매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수용되는 게 27년을 보면 그때까지 그냥 세를 계속 주면 되지 않아요? 주면 되죠. 임대료 받고? 월세를 내면. 근데 네. 월세 안 내죠. 경매 신청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제하기 위해서 월세를 안 내죠. 아, 왜?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월세를 안 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경매 개시일로부터 한 9개월 걸린다 했잖아요. 1차. 근데 부처는 지금 밀려서 경매 개시가 1년 걸려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지금 여기 지금 297만 원에 3천 원이면 10달만 안 내면 보증금 다 정리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면 나는 더 많이 월세를 안 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죠? 산수, 그죠? 산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월세를 내라, 이 사람 내겠어요? 내보내는 게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다시 3천만 원 받고 진행을 한다면 두면 되죠. 근데 그럴 여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차 무지 많이 다는데 왜 이래요? 봤죠? 후진하고 빼고 놓고 해요. 이렇게. 김포가 대부분의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김포는 2차선 길이 정말 드문데 2차선 길만 되면 뭐 철강 공장부터 해서 엄청 큰 기업들 들어와 있어요. 파주를 가잖아요. 파주는 기본이 2차선이에요. 좀 좋으면 4차선이야. 파주와 김포가 차 이렇게 많아. 올 때도 봤지만 다 논밭이고 요 일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훨씬 더 논밭이 많아요, 비중이.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하면서 천천히 보상하겠죠. 여기 지금 공장이야. 한 달 엄청 오래 20년 됐어요, 지금. 하지만
내가 영위를 하고 월세가 나와. 그럼 가치가 틀린 거예요. 난 이거 10년 더 쓸 수 있어 이러면 더 쓰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뭐가 있어요? 주거지,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죠. 녹지. 녹지는 뭐예요? 도시가 팽창한 걸 대비해서 내가 바운다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녹지를 막 개발하면 난 개발이 되잖아요. 나중에 개발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개인 사유지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막아놓은 게 그린벨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토지 주택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발표를 한 게 요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여기 다 뭐예요? 대부분이 논밭이죠. 그죠? 그리고 공장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보상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임장을 가려는 공장이 있어요. 자, 공장을 가는데 길도 외길이고 뭐 왜소하고 환경도 그렇고 볼 게 없어요. 그죠? 제가 부동산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 저희가 대장동에 그 쓰러져가는 집도 6배의 수익을 낸 게 그것만 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었다. 그죠?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가 택지로 개발이 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장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가가 틀려져요. 자, 똑같은 토지지만 얘는 지금 공시지가의 2.5배, 얘는 공장이야. 수익이 나와. 아니면 상가야. 수익이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개별 거래예요. 조건이 다 틀려져요. 건물이 몇 평이냐, 철골 슬래피냐, 아니면 판넬이냐, 다 틀려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공장이고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나온 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돼요. 내가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업은 내가 생산하려고 판매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것까지 다 보상이 돼요. 금액이 커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을 하냐 아냐에 따라서 부상가는 많이 틀려진다. 그럼 현재 뭐야? 공장이야, 공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가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채점되어 있는 보상가는 아직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주변 환경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공시지가가 얼마고 지금 감정가가 얼마면 이 감정가보다 저가로 매입해야 돼요. 감정돼 있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확정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아, 이 정도는 보상을 받는구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그린벨트가 있다가 그린벨트가 풀렸어. 사실 그런 경우는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확정이 된 거죠. 그죠? 2030년 입주 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다 정확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 1년, 2년은 딜레이 된다고 봐야 돼요. 뭐 도로가 2028년 완공입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어. 그러면 2029년, 30년 늦어지죠. 그죠? 김포 고속도로가 2018년부터 뚫린다, 착공한다 얘기 나오다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 문산은 개통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서울서부터 광명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개통이 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늦어지는. 근데 여기는 착공을 못하고 쌓였다. 그래서 2026년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왜? 대봐야 합니다. GTX B노선, C노선도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착공한다 했어요. 다 끝났다.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안 되겠죠. 또 9년, 30년으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환경이. 완전 시골길 같죠? 외길이야, 외길 다. 한 대가 차 한 대 가면 교체가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환경은 지금 현재 상태고, 여기를 전부 싹 밀고, 백지에서 잘 뭘 건드려 한다면 환경이 다 바뀌겠죠. 신도시가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어때요? 이런저런 좁은 주택들이 있던 것들을 싹 밀고 나면 다 평지야, 평지. 거기에 도로 닦고, 관공서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주택 짓고, 상가 들어오고, 쫙 계획을 짜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다시 또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치가 어떠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차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더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가는 차이가 별로 없겠죠. 수익률이 작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 나왔으니까 유찰되는 걸 봐야 돼.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든 아니면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얼마에 되는지,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야, 이렇게 낙찰이 돼? 이 가격에? 그러면 내가 2년, 3년을 그냥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보상을 못 받고 가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금액인가,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내가 저번에 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되더라. 나중에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더라. 요번에 이거 할 때 난 해야지. 가능하겠죠, 그죠? 성물이고 공장이고 토지 면적은 363평인데 좀 구입에 364평 정도 보고 건물은 150평, 1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입니다. 4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입찰이에요. 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9만 3천원 곱하기 3.3 하면 공시지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감정가는 하면 평당 40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평당, 그죠? 감정가는 평당 400 정도 잡혔어. 야, 길이 따뜻한 김포에 길이 4차선 도로변에도 공장 부지가 400만원 안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지? 왜? 택지로 바뀔 곳이니까. 도시에 접해 있는 택지로 도시가 될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보존 이후 민주당이 말소 기준이 2019년 11월 4일 민주당. 그럼 2019년 11월 4일보다 선순위 인차인이 있냐?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1월 14일이에요. 그럼 선순위예요, 그죠? 근데 배당은 어때요? 배당은 확정일자와 사업자 등록일 혹은 전입일자 중에서 뒤에 날짜를 기준으로 법원은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은 법원은 25년 2월 19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배당 받을 금액이 없다라 보면 돼요. 25년 2월이면 25년 다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26억인데 지금 이게 감정이 얼마예요? 16억이잖아요. 이게 27억 이상이 낙찰이 돼야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배당은 없다는 얘기예요. 민법에서 어떻게 하냐, 민법.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1월 14일이야. 법원에서는 배당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소송을 걸면 우리가 낙찰자가 어떻게 줘야 돼요. 법원에서의 배당은 두 날짜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지만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먼저 받을 권한이 있는 선순위자가 돼요. 소송을 통하면 줘야 돼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2025년 6월 19일 경매 개시 이후 배당 요구 종료일 이후에 했다고 하면 조금 냄새가 나죠, 그죠?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보증금 3천만 원을 이때 지급을 했느냐를 확인해야 되겠죠. 보증금액이 뭐 300만 원, 200만 원이야 이러면은 소송비보다 싸잖아요. 그러면 할 의미가 없죠. 승소하더라도. 근데 얘는 3천만 원이면 우리가 변호사 초임이 얼마예요? 500에 부가세도 55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3천만 원보다 변호사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다퉈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너가 2019년 1월 달에 보증금 냈어? 자료 갖고 와. 은행 통장 소금 내역이라든지 계약서는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2010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집행된 내역을 줘야 돼요. 없으면 너 거짓말이네? 이거 못 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시비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